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간단하게 시장 상황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켜게 됐고요. 음, 깜짝 놀라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장 상황 보시고 효치님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지 좀 고민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같이. 어, 완전 새빨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 특히는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거죠. 지금 보면은 파이자가 6%, 그리고 이제 모더나가 20% 올랐다는 얘기는, 이거는 명백하게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한 1.2% 정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또 비대면 경제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관련된 백신 뭐 이런 주식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어, 처참하게 빠졌다.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매크로 변수들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매크로 변수를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빅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잖아요. 이 변동성 지수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흔들릴 때 항상 많이 오르는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 8월 달이거든요. 올 8월 달부터 이렇게 쭉 그림인데, 어제 하루 동안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제가 변동성이 너무 낮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올해 9월 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한 번에. 그런데 이게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요건 이제 월봉으로 이거 본 건데요. 길게 보면 여기가 2010 요럴 때가 한 번 있었잖아요. 두 번, 세 번.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주식을 사는 그런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뭐 30 이상이 올라간다, 45 이상 올라간다. 이럴 때는 사실은 용기를 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용기 내기가 어렵죠. 이때 2015년, 2018년,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그 용기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겠고, 그 레벨 자체는 30 정도까지, 29, 28.6이니까요. 30 근처까지 왔다. 좀 이거 많이 놀랬구나. 야, 시장이 진짜 많이 놀랬구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13%나 급락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마냥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제가 막 연기하고 막 바이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했던 게 뭐죠? 아,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아, 이거 휘발유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인플레 걱정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해하기로는 13% 급락, 이거는 굉장히 큰 폭이고요. 과거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길게 생긴 막대기 없잖아요. 그만큼 어제 충격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경기에 대한 우려겠죠. 경기가 어,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좋아지겠구나, 신규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특징은 환율 시장인데요. FX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약세였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양면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달러가 더 강세로 가진 않을 정도로 그래도 시장이 최악을 생각한 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다면 달러도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이렇게 반등했다는 얘기는, 지금 문제의 중심은 유럽이고 남아공 뭐 이런 그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오히려 유로화가 더 빠지더라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유로화가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아직은 시장이 최악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반증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진짜 달러까지 강세가 될 정도로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진정되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변수는 그렇게 움직였고요.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제가 뭐 생각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현재 지금 뭐죠? 바이러스 지금 발견된 바이러스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까지 진행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매크로 변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투자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는 거는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오릅니다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 있던 기사들을 몇 가지 좀 점검해 볼 텐데, 우선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라는 거는 항상 넥스트 무브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 얘네들이 또 백신 만들었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그러면서 항상 그 살기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항상 그 새로운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다 그렇지만 바이러스도 살 길을 찾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면역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WHO가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우려 변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려 변이라고 지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것 같고요. 우리가 뭐 기억해 보시면 WHO가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다음에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많이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라는 것이 좀 시장에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긴급하게 모인다는데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긴급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반응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을 좀 보면요. 전문가가 우려하는 거 두 가지 먼저 볼까요? 전문가가 우려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속도. 이거 너무 빨리 바이러스가 전이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 프로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좀 무섭다라는 거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남아공에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건 보치 나왔는데 남아공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숫자가 확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베타 그리고 알파 그리고 델타. 그러니까 델타가 조금 많이 이렇게 확인이 됐었죠 질병이.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오미크론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베타가 나올 때, 델타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이 속도가 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우려인 거죠.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근데 이게 지금 남아공 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지금 뭐 벨기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뚫리는 거 아니냐, 이 변이가. 그러면서 또 다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또 시작이야? 위드 코로나 이제 한다며 그런 분위기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 관련된 주식들에는 상당히 좀 큰 피해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것도 기대감이었었는데 그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오른 주가는 또 빠질 땐 또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당장 회복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각국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는 조치를 좀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여행을 제한하고 유럽도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그림은 그 트위터에서 어, 트위터에서 벨기에 지역에서 코로나를 지금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 지역에 여행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7개 지역 그러니까 보면은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것 같아요. 모잠비크 등 남아프리카 8개 국가에 대한 여행을 이미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발 좀,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좀 국내도 지금 문제가 이게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거든요. 어, 이게 좀 보면은 뭐 이렇게 되다가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이 또 다시 넘었고,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신규 확진자 얘기를 하면서도 늘, 에이, 괜찮아. 사망자는 별로 없잖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망자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계속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매크로를 고민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전략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죠.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두 번째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요. 심리가 좋아지면 또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공급은 공급망 이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짜장면 가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그 밀가루가 안 오는 거예요. 밀가루 좀 보내줘 그랬는데 밀가루가 안 와. 왜 안 와? 그랬더니 배가 안 배가 안 떴어요. 그래 그럼 비행기로 오라 그래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언제 해소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저희의 생각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은 요거 이제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끝나지 않겠냐. 내년 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뭐 관련된 연말 특수 소비 시즌을 대비해서 과잉 그 수요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해소되고 나면은 내년 초에는 진정되겠지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와 관련돼서는 이런 건데요. 사람들이 돈이 많냐? 그리고 이제 고용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랑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수요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소매 판매가 있고 소비 심리가 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소비 심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소매 판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심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보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 CNBC에서 나왔던 뉴스,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11.3%가 선물을 안 사야겠대요라고 대답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소비 심리는 사람의 숫자, 즉 돈을 얼마나 많이 써요 그 퍼센티지를 얘기한다면은 소매 판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말하면 비싼 돈을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비싼 것들을 많이 사니까 소매 판매 금액은 늘어나는데 소비 심리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수요가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예요. 이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대로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공급망이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내년 초 정도에 해결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번째는 공급망 때문에 이게 진정이 안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안 먹어.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어.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혀.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안 좋은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둔화되면서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약간이라도 소프트 패치가 됐든 뭐가 됐든 꺾인다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 심리인데 이게 연준에서 계속 요즘에 인플레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뭐 연준에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 뭐 이호석 씨 내일 저기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뭐야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속으로 그래 내가 넘어질 수도 있나? 그러면서 조심하다 보면은 안 넘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심리를 조정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 지금 심한데 내가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면은 내가 금리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경제 활동 하지 말고 천천히 쿨다운 오케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연준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했는데 결국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인플레가 안 잡혀. 그래가지고 이제 행동, 즉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급, 수요, 심리. 이게 잡혀가지고 그냥 진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잡히기가 쉽지 않다. 근데 수요가 꺾여가지고 좀 잡히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연준이 나서야 되는 상황까지 된다면 그거는 또 뭐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번에 바이러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쓴다면 바이러스가 이게 지금 잡혔으면 좋겠는데 뭐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추이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추이는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초기에 얘기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거 좀 심각한 거니까 빨리 지금 백신 만들게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백신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참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가가 지금 하락 안정되고 있잖아요. 유가가 하락 안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장이 한번 터졌고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주식을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터진 상황에서 막연하게 지금 이거 코로나 괜찮아 그냥 더 사 줍줍 바닥이니까 좀 더 사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은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반대로 가버리거나 더 심각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대신 지금 막 적극적으로 주식을 막 더 사야 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상황을 보시고 좀 판단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 1번, 2번, 3번을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1번이 공급망으로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빠졌다가 이렇게 될 텐데 뭐 내가 여기 뭐 1번 시나리오인지 2번 시나리오인지 저도 뭐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괜히 막 여기서
막 먼저 막 야, 줍줍이다, 줍줍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기보다는 항상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요 타이밍을 좋아지기 시작한 게 확인되는 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최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 조금 그 투자 비중을 의미 있게 늘리시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말이 이제 계속 꼬이네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이미 나온 상황에서 막 주식을 막 팔아버리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늦은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주가도 더 빠질 텐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좀 월요일 날 YG를 통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는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같이 효치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텔레그램 그 놀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성 있게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말 동안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